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이 어제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채 의제를 놓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 어제 첫 실무 협의에 나섰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의제를 놓고는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최상병 특검법 등을 주요 의제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면서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보다는 물가 대책에 집중하자, 최상병 사망 사건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의제로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25만 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며 과감한 수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초소형 지구 관측 군집 위성 1호기가 오늘 오전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이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쯤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어 오후 4시 30분쯤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kg 이내 소형인 군집위성 1호는 고도 5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를 관측하게 되며 이후 계획대로 나머지 10기가 추가 발사되면 2027년부터 위성 11기가 연결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낸 사실을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어제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표명의 유감이라며 증원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하루 동안 모든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이나 중증, 입원 환자는 제외합니다.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수 추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등이 포함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하루를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교수들의 피로가 심해 휴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휴진 날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방안은 모레 다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수 사직은 정부의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내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움직임에 정부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가 제한된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18곳으로 지난주보다 4곳 늘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2월 출생아 숫자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반면에 사망자는 크게 늘어서 인구 자연 증가는 52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월 출생아 숫자는 19,362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658명 감소했습니다. 2월 기준 출생아 숫자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1981년 월간 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출생아 숫자는 2022년 10월부터 17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022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 있는데 하반기쯤 돼야지 이제 혼인이 늘어난 부분이 출산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2월 3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달 기준으로 출생아는 역대 최저,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은 1,614명 감소로 기록됐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이번에 16,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줄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 이른바 중동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타던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황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장기화에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달인 5월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94.9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타며 이달 98.6으로 기준선 100에 근접했던 지수는 다시 3.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95.5와 94.1로 함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2차 전지가 포함된 일반 정밀기계와 장비 부문이 전월 120에서 30.5포인트 떨어져 89.5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가운데에선 다음 달이 연휴가 많아 숙박과 외식이 128.6으로 업황 호조 기대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협회는 기업들이 고금리 등 3중고 지속과 중동 사태 악화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 심리 안정을 위해 대외 리스크를 대비하고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른바 빌라 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행사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였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사이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을 두고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 씨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서울 일대에서 수백 채 빌라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돌연 숨진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을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매도 중개인과 임차 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를 볼 때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안마의자에 원목을 쓴다고 부당 광고를 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재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 세종대왕 등을 찾은 보호자 2명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복궁 광화문과 협생문 일대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열립니다. 어린이날 당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는 인형탈을 쓴 수문장과 수문군이 광화문 파수 의식을 선보이고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조선시대 중앙군의 정예병사였던 갑사 선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모레는 26도, 주말 동안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대부분 동쪽으로 물러났지만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11도, 강릉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광주가 25도, 강릉과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